안녕하세요. 초보 타쿠 히이로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애니메이션은 바로 헌터 헌터입니다. 사실 전 헌터 헌터에 입문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가진 피규어 중에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다음으로 지분이 높은 애니가 되어버렸네요. 자, 일단은 안돼! 짠! 주인공 4인방입니다.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 피규어들이 참 좋더라고요. 누들 스토퍼라고 불리는 종류인데 컵라면 뚜껑 위에 올려두는 용도라고 해요. 귀엽죠?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자, 원래는 이 레오리오가 없었는데 최근에 발매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서 이 4명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제 최애는 곤 그리고 레오리오예요. 냈다 정말 아끼는 그런 캐릭터지만 굳이 꼽자면 이 뾰족머리 2명이네요. 4인방 중 이제 레오리오가 인기는 제일 적다지만 저는 레오리오가 참 좋더라고요. 특히 선거편에서 여기 뒤에 있는 이 선거편에서 레오리오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아요. 뭔가 저랑 같은 아재 감성이라 통했달까요? 옷상 같은 옷상입니다. 설정상 고등학생이지만요. 아무튼 입문하기 전에는 일헤라 토가시라는 밈을 전혀 이해를 못했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오래 걸리길래 다들 이렇게 재촉을 하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여러분의 그 마음을 뼈저리게 이해했습니다. 이래주세요. 토가시상 오네가이시마스. 자, 여러분은 헌터 헌터의 에피소드 중 무엇이 가장 재밌으셨나요? 물론 거를 타선 없이 다 재밌지만 아마 요크신시티 아니면 키메라인트 이 두 에피소드 중 하나를 꼽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 두 에피소드 중 하나가 최애인데요. 제 진짜 최애 에피소드는 영상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요크신시티부터 얘기해볼까요? 자, 9월 1일은 요크신시티에서 애 밈으로 유명한 요크신시티 편의 주인공은 분명 크라피카죠. 근데 전 왜 환영여단이 주인공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환영여단이라는 이 매력적인 빌런 집단에게 크라피카만큼이나 몰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애니메이션을 볼 때 빌런이 매력적이어야 흥미롭더라고요. 서사가 그냥 난 원래 나쁜 놈이야 으헤헤 하는 식의 진부한 내용이라면 끝까지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요크신시티의 이 빌런들은 달랐습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몰입도 높은 서사를 보여줬어요. 특히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단장 클로로. 짠! 네, 클로로입니다. 처음에는 이 머리띠를 내린 모습을 보고 클로로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뭔가 빌런 같지 않달까요? 되게 선한 청년의 느낌이라 네온도 그래서 긴장을 풀었겠죠. 다시 생각해보니까 캐릭터 디자인을 정말 잘했네요. 무엇보다 옥상에서 이 레퀴엠을 지휘하는 모습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보상 기코이마스카. 예, 요크신시티의 야경과도 너무 잘 어울리고 연출 자체가 아름다운 빌런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이 클로로를 필두로 한 단원들 한 명 한 명 전부 매력적이었어요.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일단 첫 번째, 짠! 페이탄입니다. 이 친구의 능력은 이제 키메라인트 편에서 나오게 되는데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짠! 네, 두 번째는 이름이 뭐였죠? 이 친구는 이 전화기로 싸우는 스마호라고 할까요? 이걸로 이제 조정해서 싸우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마치입니다. 네, 마치는 이제 약간 치유사 같은 느낌이랄까요? 시를 정말 잘 쓰는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짠, 이 친구는 뭐랄까요? 희소카입니다. 검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단원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전 파크노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파크노다를 보면서 크라피카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너희들은 악역이잖아. 피도 눈물도 없이 나빠야 하잖아 하고요.
후반부 인질 교환 장면은 어떻게 보면 클로로의 신념을 배신한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클로로는 평소에 머리가 없어져도 누군가 대체하면 그만이다. 즉 머리보다는 몸통, 여단의 존속이 먼저라고 말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파크노다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철저히 감성적인 선택이었죠. 전 이 부분에서 파크노다의 어떤 사랑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게 느껴져서 확 몰입이 되더라고요. 헌터 헌터에서는 느끼기 힘든 순애, 준아이 준아이 사랑이잖아요. 물론 키메라 엔트 편에서 엄청난 순애가 나오긴 하지만요. 전 이렇게 사랑에 진심인 캐릭터들에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납치된 곤과 키라에게 보여준 따뜻한 미소나 길가에서 만난 고양이에게 냐옹 하고 대답해주는 장면은 빌런에게서는 볼 수 없는 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런 의외의 인간미는 파크노다뿐이 아니에요. 이 애니에서 환영여단은 공격하는 대상도 마피아나 자신들을 노리는 암살자들 뿐이지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장면은 딱히 안 나오거든요. 특히 전 이들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꽤 웃겼습니다. 아니 마음만 먹으면 요크신 시티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 빌런들이 세상 얌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무서운 애들이 얌전하게 교통카드 띡 찍고 개찰구 통과해서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을요. 안내방송으로 발 빠진 G 나오는데 노란선 뒤에서 막 얌전히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서서 가요. 원래 빌런이라면 앉아있는 사람 멱살을 잡고 협박해서 자리를 뺏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또 착하게 서서 가요. 내릴 때도 그래요. 타는 사람이 있어도 막 어깨빵 팍 하면서 내려야 되는데 피 안 주고 아주 착하게 잘 내립니다. 이런 소소한 장면들이 전 너무 좀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파크노다의 슬픈 서사 뒤에 숨겨진 여단 특유의 이런 소소하고 좀 멍뚱한 그런 모습들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크신 시티에 진입하기 전까지 이 만화는 말 그대로 소년 만화 그 자체였습니다. 낸이라는 기술을 배우고 시련을 겪으며 점점 강해지는 정석적인 루트를 탔으니까요. 하지만 주인공이 곤에서 크라피카로 바뀌는 이 시점부터 소년 만화의 색채가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피아가 등장하고 인체를 수집하는 보스 밑에 잠입을 하거나 킬러들이 대거 등장하는 장면들은 흡사 느와르 영화를 방불케 하죠. 전체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인 크라피카는 복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막 피폐해져 가는데, 반대로 빌런인 이 환영여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를 굳건히 다지거든요. 이미 여기서부터 소년 만화의 전개가 아니죠. 중반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누가 주인공이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그 시작점은 크라피카가 우복인을 상대로 첫 살인을 하는 장면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죽은 우복인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노부나가를 보면서 피도 눈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들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저의 1차 마음의 문이 열렸달까요? 그리고 크라피카의 복수 장면은 의외로 정의로운 심판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처형에 가까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크라피카는 뭔가 냉정하고 지능적인 캐릭터였는데 사슬로 묶어놓고 낸도 못 쓰는 상대를 일방적으로 막 주워 패고 가차없이 죽여버리잖아요. 전 이 장면을 보면서 크라피카가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구나, 야바이 라고 느꼈습니다. 마치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직전까지만 해도 우복인과 여단이 괴물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크라피카의 낸 능력부터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직 환영여단을 위한 맞춤형 능력이라니. 여기서부터 크라피카의 광기, 똘끼가 느껴지는데요. 그 복잡하고 강력한 제약과 서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 좀 챗 GPT 같은 이런 오픈 AI를 쓰면 진짜 기가 막히게 다루겠다. 이 GPT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냥 대충 질문하면 안 돼요. 강력한 이 제약과 서약을 걸어줘야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냥 물어보면 무시하고 이상한 거짓 정보만 말하잖아요. 크라피카처럼 지금 넌 오차없는 확실한 정보만을 말한다. 이기시 넌 죽는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튼 후반부로 갈수록 이들의 입장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크라피카가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빌런처럼 보이고 서로의 유대감으로 똘똘 뭉치는 여단이 주인공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죠. 크라피카 옆에서 도움을 주는 샌리츠, 레오리오, 곤, 키라가 없었다면 크라피카는 아마 완벽한 괴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주인공들이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 동안 그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조연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먼저 크라피카가 분노에 사로잡혀 막 눈이 획가닥 돌아갈 때마다 옆에서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는 샌리츠. 크라피카는 진짜 이 친구에게 절이라도 해야 해요. 샌리츠가 아니었다면 크라피카는 진작에 괴물이 되어버렸을 테니까요. 솔직히 첫인상은 뭐 이렇게 생겼어? 싶으셨죠? 근데 보다 보면 은근히 귀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목소리도 너무 예뻐요. 옆에서 저렇게 상냥한 목소리로 얘기해주면 마음이 사르르 녹아서 진정될 것 같아요. 진짜 친구로 두고 싶은 스타일. 악기도 잘 다루고, 그쵸? 샌리츠랑 같이 헌터 오프닝 합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샌리츠 피규어 좀 굿즈 같은 거 좀 내주세요. 부탁입니다. 오네가이시마스. 히소카. 이 친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죠. 진짜 헌터 시험 때 히소카 기억나세요? 진짜 무서웠잖아요. 내가 헌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저기 구석에 히소카 같은 애가 있다? 이렇게 저 바로 런치입니다. 집으로 도망갈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뭔가 좀 개그 캐릭터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고뇌 아버지 같은 면도 약간 보여주고 점점 호감이 가는 캐릭터로 변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관상, 히소카 같은 사람을 현실에서 군대 선임이나 직장 상사로 만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진짜 이런 말하기 싫은데 진짜 되는 관상입니다. 인생 그냥 꼬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일을 잘해서 점점 성장하면 키미타치와 던던 오이시쿠미노르 하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날 쳐다볼 거고, 반대로 제가 패급이라 일을 못하면 니땐 고래자 쓰라이네 라며 절 완벽하게 무시하거나 없애버릴 겁니다. 죄송해요. 성대모사 잘 이상하네. 이도 저도 아닌 죽음의 이지선다에 걸리는 거죠. 진짜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무섭죠. 그래도 전 히소카가 좋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편일 땐 진짜 막 쌍욕 나오는데 또 우리 편일 땐 또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캐릭터. 그 특유의 자유분방한 모습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꿀잼을 보장하니까 앞으로도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호감 가는 조연들이 있다면 약간 킹받는 조연도 있죠. 바로 네온입니다. 진짜 약간 금쪽이 그 자체인 캐릭터죠. 캐릭터 디자인은 공주님같이 굉장히 귀여워요. 근데 취미가 인체 수집가라는 점. 무슨 취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너무 빡세지 않나요? 환영여단 저리 가랍니다. 뭐 이런 엽기적인 취미를 갖게 된 것도 사실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저번 히로아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교육이 잘못되니까 애가 금쪽이가 되는 거잖아요. 보스가 문제입니다. 아빠. 하여튼 빌런들은 죄다 이 부모가 문제야. 자,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요쿠신 시티 편에서도 단점이 사실 완벽합니다. 하지만 굳이 꼽자면 티끌만큼의 아쉬움은 있었어요. 일단 결말이 아주 뻥 뚫리는 사이다는 아니었죠. 결국 크라피카 입장에서는 원수나 다름없는 단장을 처리하지 못했고 여단원 2명을 제거하긴 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낸 능력을 적들에게 공개하게 됐으니까요. 조금 찝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 결말이 훗날 제대로 붙게 될 이 거미 쿠모와 크라피카의 거대한 전쟁을 위한 빌드업 단계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소카와 클로로의 대결, 솔직히 저희가 엄청 기대했거든요. 물론 제네 문제 때문에 무산됐지만 그래도 제노와 클로로가 싸웠던 것처럼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이었습니다. 제노와 이제 클로로가 싸웠던 도적의 극의, 그 제노와 클로로가 이렇게 싸웠던 것처럼 맛보기라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점은 진짜 아쉬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 이 제노와 클로로의 대결이 끝까지 갔다면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사실 연륜이나 느껴지는 포스로만 보면 당연히 제노 할아버지가 이겼을 것 같지만 이 헌터라는 만화가 뭐 단순히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대결 구도가 아니란 말이죠. 철저한 전략 싸움에 상성도 중요하고요. 게다가 클로로가 그 책 도적의 극의 안에 어떤 사기적인 낸 능력을 숨겨놨을지도 모르니까 쉽사리 제노가 이긴다라고 장담은 못하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허무했던 친구들, 바로 음수. 이 친구들이 좀 너무 쉽게 져버린 것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환영여단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재물이었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마피아 최강 전력인 음수나 심로드 같은 이런 존재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그려지니까 보면서 벌써 끝이야?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구작에 비해서 분위기가 조금 밝다? 확실히
구작 애니메이션은 요크신 시티 특유의 어둡고 무겁고 축축한 그런 느와르 감성을 기가 막히게 살렸거든요. 물론 리메이크가 별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구작이라는 너무 훌륭한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혹시 요크신 시티 편 내용을 다 아시더라도 오리지널 구작을 아직 못 보셨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그 딥한 분위기를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크신 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서 끝날 때마다 너무 아쉬웠어요. 요크신 시티 편 항상 끝날 때마다 이 엔딩곡이 나오잖아요. 이 노래 나올 때면 옛날에 일요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 끝날 때 나오는 엔딩곡 마냥 세상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그만큼 몰입도 높은 스토리를 보여준 에피소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키메라 엔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